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300충이니 그렇게 내려치죠. 본인들은 200만 원대면서 대부분.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 상위 1%의 소득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 1%는 32,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1,300원대니까 4,16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00만 원대 버시는 분들은 전 세계 상위 1%라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여자들의 가스라이팅 내려치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지금 이게 2020년도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고 하면 남자 여자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는 아니어서 조금 나중에 그거는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 찾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누었습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적고 5분위가 가장 높죠. 그리고 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08년도만 하더라도 1분위가 93만 원밖에 안 됐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180만 원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1분이면 하위 20%까지예요. 그리고 2분위 소득을 보겠습니다. 240만 원 월입니다. 월로. 자, 그리고 3분위가 어떻게 본다면 거의 가운데죠. 40에서 60%.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대한민국의 어떤 보면 평균 임금에 대한 중간 정도, 중위값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따로 뽑아야 되겠지만 어바웃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17만 원 나옵니다. 317만 원. 그 다음에 4분위 같은 경우는 4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5분위 같은 경우는 상위 20%까지잖아요. 여기는 확실히 넘삽니다. 거의 뭐 4분위하고 5분위하고도 거의 더블 가까이 나요. 81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물론 이제 희망하는 거는 남자가 월천 정도 벌기를 원해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1인당 GDP가 5,000달러 내외인 국가의 여자들은 뭐 이제 희망사항이 남자가 한 뭐 200, 300 이렇게 불러요. 300 정도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희망이죠. 근데 한국 여자들의 희망은 월천 이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500 이상을 원해요. 꿀 빨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한선이. 그런데 지금 4분위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온 게 결국은 20에서 40%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30%도 지금 5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4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 말대로 하면 1분위, 2분위, 3분위 남자들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 눈높이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와 저출산을 해소를 하려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멍멍이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부와 언론, 미디어가 비판해야 돼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혼 출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집값이 비쌌어인데요. 결혼 시기인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집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것도 수도권 플러스 아파트를. 맞죠? 정상적인 경우는 이거 못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죠. 이게 자력으로 가능한 남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극소수예요. 아마 여기에서 5분위가 되더라도 쉽지 않아요. 5분위에 포함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아예 불가능하죠. 5분위도. 5분위마저도. 진짜 뭐 사업을 크게 성공한 경우 아니면 일반적인 5분위의 월급쟁이도 서울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요즘은. 나이가 30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보세요.
미국, 일본, 유럽 어딜 봐도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면 그냥 원룸이나 낡은 맨션에서 월세를 시작하죠. 여자들의 드높은 눈높이가 문제인 것뿐 집값이 비싸서라는 말 자체가 결혼을 하려면 수도권에 집 정도는 해와야지라는 가스라이팅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리한 인사이트입니다. 최소한 남자들은 집값이 비싸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남자들은 이야기해야 돼요. 니들이 돈을 보태든지 아니면 미국, 유럽, 여자들도 좋아하잖아요. 유럽 좋아하잖아. 미국 좋아하잖아. 일본 좋아하잖아.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는 게 우리나라 2030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을 또 선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델을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녀 평등하자면서 유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또 따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의 페미니즘이 비페미니즘이라고 비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썼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미국의 언어학자이고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파 진영에서는 이 책을 거의 바이블로 봅니다. 바이블. 프레임 전략과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 책은 읽어봤어요.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내용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프레임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 보시는 거는 좀 권해드립니다. 내용은 좀 딱딱하긴 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우선 그 프레임을 떠올려야 한다.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그 프레임을 일단 떠올려야 한다. 일찍이 닉슨 대통령은 그 진리를 뼈아픈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그가 한참 사임 압력을 받던 당시의 일입니다. 이때 그는 TV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닉슨은 전국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 일화는 상대방에게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 가스라이팅을 피하려고 하면, 즉 대한민국 여자들이 집을 계속 이야기하면 집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집값이 비싸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 말씀도 그렇고 프레임 전략으로 본다면 프레임 전략도 따지고 보면 가스라이팅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한국 남자들은 이제 생각에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 집값이 비싸서? 그러면 이들이 보태. 반 가까이 보태. 뭐 30이든 40이든 50이든 보태면 니들이 요구하든가. 꼴랑 3천 5천 들고 와놓고서나 남자한테 수도권에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 꺼져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꺼져. 나는 국제결혼 갈 거야.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수준에 맞게 살 거면 살고 아니면 말고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결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남자들이 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현재 여자들이 말하는 300충은 혼자 살고 500부터 결혼시장에 나오라는 진정한 뜻은 결혼하면 남자 혼자 벌어와야 하기에 500 이상을 바라는 겁니다. 맞벌이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500 이상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물론 그녀들의 희망은 월천 이상이죠. 근데 월천 이상 버는 남자가 워낙 소수고 그 남자들이 평범한 일반 여자들을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못 만나니까 본인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500이에요. 요초에서는 500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한선을 500으로 잡아요. 왜 500이냐? 맞벌이도 하기 싫고 파트타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즉 취집을 하려고 하면 50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요즘은 이제 아이 한 명을 키우면 그냥 숨만 쉬어도 1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500이면 100 빠지면 400이 남죠. 그리고 400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돈이 좀 빠지죠.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빡빡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공주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렸던 거를 못 누리니까 500을 잡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여자들 정말 게으르다. 공주 마인드다. 이 공주 마인드 때문에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이 저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남자를 욕하는 사람은 한국 여자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여자들은 한국 남자 욕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세계의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욕하죠. 물질 만능주의고, 응? 갑질 많이 하고, 소문 다 났어. 한국 여자 별로라는 거. 자, 그리고 솔직히 언어 문제만 아니면 한국 여자 메리트 없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의 장점은 언어가 같다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보이진 않아요. 언어가 같으면 뭐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가 양자택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어는 같아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언어는 달라가지고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가부에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국제결혼 커플 중에 최근 1년 이내 중에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이 과거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14개 정도의 항목이었는데 전부 다 보면 낮았어요. 유일하게 딱 50% 넘어가는 게 언어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노력해야죠. 여자분도 노력하고 남자분도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번역기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언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